세상 모든 고민과 각종 썰들을 맘대로 해부하고 떠드는 무책임 토크쇼 온 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키키의 최측근 지인 제이슨님 모시고 하는 톡톡설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새해 맞아가지고 또 댓글이 꽤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열혈 팬이 한 명 생겼어요. 맞아요. 신신당부님이라고 팟빵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신신당부님이 써주신 댓글 중에서 몇 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이슨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패널분들 다들 대학생 때 알바하며 본인에게 소중한 것들을 했네요.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들었어요. 키키님 말씀처럼 저도 전권으로서 명분을 만들기보다 하던 대로 열심히 살라는 말씀에 10분 공감합니다. 흣흣. 네, 이게 17화 그 취준하기 전에 해외여행으로 탕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에피소드에서 키키님이 명분을 만들지 마라. 너 하던 일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취준해라. 이렇게 명쾌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이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준 전에 또 이제 해외 경험도 많으신데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걸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키키님처럼 아니다. 취준하고 일하고 쉴 때 가라 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대학교에 시험을 막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한 건 아닌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나이가 삼수였어요. 네. 이미 해외에서 그 기간들이 좀 차이가 나서 이미 이제 왔는데 이제 좀 기간이 남들보다는 좀 늦게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휴학도 못 하고 뭐 여행도 솔직히 못 가보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외 여행을 조금 가봐도 앞으로의 뭔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가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도 늦었다는 마음에 조금 더 열심히 빠르게 해서 졸업 후에 이제 바로 취직을 하셨구나.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 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여유가 되시면 가도 된다. 대신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는 건 좀 위험하다. 벌고 나서 나에게 주는 휴가 목적으로 여행을 이라는 거를 하나의 그냥 컨텐츠로 두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뭐 요새 제 아는 후배들도 뭐 겨울이면 일본 뭐 여름에는 뭐 어디 뭐 보라카이 뭐 어디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시즌별로 막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력에 너무 부럽기도 한데 한편은 저는 또 못 가다 보니까 젊을 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을 것 탕진만 같다. 안 한다면 좋다. 또 신신당무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 포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1화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21화 사회생활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네, 소라 째기님이랑 같이 했던 녹음인데요. 신신당무님이 작사가 김이나님이 라디오에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무례한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할 때 순간 말의 흐름을 끊고 무언으로 상대방의 눈을 3초 정도 바라보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자신이 무례했구나를 스스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저는 써본 적 없지만 언젠가 써보려고 기억 중입니다. 마지막에 건강한 뒷담화를 말씀하셨는데 정신의학 전문의 양재웅 원장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믿는 사람과 건강한 뒷담화를 해라. 자신의 멘탈을 위해. 오늘 방송 매우 이래저래 공감 가서 재밌었습니다. 그나저나 윤호님 알고 보니 선임에게 혼난 뒤 그럴 걸 한 거를 썰로 푸신 건 아니시죠? 다들 윤호몰이 잘하시는 듯 크크크크크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너무 길게 달아주시고 막 좋은 말씀도 많이 맞아요. 써주시고 이런 정성이 너무 느껴집니다. 김인환님이 추천해준 방법 좋네요. 무언으로 3초간 바라보라.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신신당부님이 너무 열렬히 달아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각하는 절친, 이제는 진짜 손자를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회사원입니다. 100번이면 99번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우선 30분은 기본이고요. 1시간을 넘긴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 친구가 가끔 5분, 10분 정도 늦을 때면 오히려 제 입에서 오늘 일찍 왔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정말 화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둘이서 방탈출을 하기로 한 날 예약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겁니다. 환불도 못 받고 게임도 못하고 돈이랑 시간 다 날렸는데 저한테 사과는커녕 이 돈 내가 낼게, 배고프다, 뭐 먹을까? 이러는 겁니다. 순간 너무 정이 떨어져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늘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게 디폴트인 이 친구가 이제는 좀 지치네요. 그냥 손절할까요? 아니면 정말 정색하고 앞으로 약속 시간 또 안 지키면 너랑 영 끊을 거라고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친구. 코리안 타임인 것 같은데 제이스님은 또 해외 경험이 많으시니까 코리안 타임에 익숙하신지 아니면 또 쿠웨이트나 인도는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약속 시간에 칼 같은 또 국민성을 가진 나라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편이세요? 약속 시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일단 오늘 제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저 살짝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 잊고 있었어. 네, 제가 늦었기 때문에 일단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일단 이게 이제 본업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네. 일단 물론 늦진 않죠. 늦진 네. 않고 저는 조금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팀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뭐 9시 출근이다. 그럼 8시 반까지는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때로는 8시 막 45분 이럴 때 갈 때도 있지만 뭐 9시 안에 도착했는데도 내가 늦은 건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 네. 친구분들이랑은 좀 어떠세요? 친구분들이랑은 네. 잘 지킵니다. 네. 네. 친구랑 있을 때는 잘 지켜요. 그럼 또 이제 인도 얘기를 우리가 좀 못 들어봤는데 인도는 어때요? 좀 인도는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한 13억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약속 시간을 뭐 5분 10분은 늦는 건 당연하고 막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가요? 5분, 그러니까 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거는 뭐 인도 비하 발언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인도의 국민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네. 살다 온 나라로서. 근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그 조드푸르라는 김종국 찾기 영화에 나온 호텔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경비행기를 좀 타야 돼서 왜냐하면 이제 기차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경비행기를 좀 했는데 자 이제 터미널에 비행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5분인가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5분 10분 안에 왔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기차를 타는 경우는 뭐 1시간 늦을 때도 있고 네, 그 막 매달려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 영상 많이 유명하잖아요. 봤어요. 실제로 매달려서 갑니다. 매달려 봤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입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입해도 막 제 자리에 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그분 무릎 위에 그냥 앉아버립니까?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네. 티켓 내밀고 내 자리다. 네, 내 자리다 요청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러나시나요? 아니면은 끝내 버티시나요? 나가죠. 아직까지 그 정도 사람은 네, 그 못 정도. 만났다.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아. 네, 다만 그런 게 좀 그런 거죠. 네. 리제님은 어떤 편이세요? 약속 시간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엄청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유해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5분 10분 늦어도 너 왜 맨날 늦냐 이랬는데 이제는 좀 그 코리안 타임에 좀 적응이 돼서 적응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한국인이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제야. 그쵸. 키키님은 어떠세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비슷하세요? 전 공적으로는 늦는 편은 아닌데 사적으로는 좀 늦는 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좀 관대하세요?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관대한 편이긴 한데 사적인 것도 이게 좀 다른 게 정말 뭐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남자친구랑 만날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좀 늦는 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딱 나가면은 분명히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꼭 뭐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살짝 덜 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럼 한 번 더 찝고 나가면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5분씩. 근데 남자친구 모르거든요, 사실. 내가 덜 찝었는지 찝혔는지 안 뭐 어떤 찝었는지. 디테일인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걸 오빠, 알면은 의심해봐야 돼.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했을 때 이제 뭐 눈치를 잘 못 채는 게 사실 남자들이 습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한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제 정해서 말을 하면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항상 5분에서 10분 그 이상도 늦을 때도 왕왕 있다. 그럼 최대 몇 분 늦어보셨어요? 최대요? 최대 저는 안 나왔다. 정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당일날 아침에 이제 술을 전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네.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솔직히. 그건 그럴 수 있지. 그건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뭐 그쵸 비유하자면 아픈 거지만 그런 거 외에는 뭐 정말 한 40분? 40분. 40분. 근데 40분에 늦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신에 그걸 해요. 남자친구가 그러면은 이제 뭐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이면 차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추운 날이야. 길가에서 우리가 막 을지로에 있고 2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 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그럼 저는 그러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장 가까운 카페를 찾아서 거기 기프티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야 늦어서 미안해. 이거 한 잔 마시고 있어. 나 금방 갈게요.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센스가. 이거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사귈 때마다 항상 늦거든. 진짜 센스가. 센스가 있다. 대단하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많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저 오늘은 안 늦었는데 오늘 일찍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 네. 오늘은 뭐 또 오늘. 이렇게 마치 접신하신 마냥 주제랑 딱 걸맞게 골라왔는데 안 늦으셨어요. 오늘 맞아요. 웬일이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뭐 원래 조금 오락가락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매번 지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각을 많이 하지만 또 갑자기 어떤 날은 갑자기 빨리 와.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스타일인데 돈을 받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을 받으면 지각을 안 하고 돈을 안 맞아요. 주면은 조금 더 해도 지각을 된다.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제가 이렇다 보니까 저는 또 약간 많이 너그러워서 그리고 원래 무던한 성격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지각해도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너그럽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서 만나는 건데도 1시간 그러게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어디 뭐 카페 들어가서 혼자 그냥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시간 금방 가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냥 포지님이 네. 그 저희한테 역대급으로 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지각 예고를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바로, 전날 예고. 아니 전날 왜 내가 그러냐면- 내일 지각을 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녹음이 2시였는데 1시에 제가 병원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좀 타이트해가지고 일정이 이거 무조건 5분 10분 늦는다. 이제 좀 양해를 구한 거지 이제 예고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뭔가 그때 말을 저희 이제 단톡 채팅방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뭐 코난 같은 거 보면은 궤도 뭐 모시기가 이렇게 뭐 예고장 날리잖아요. 따라락 딱 해서 궤도 루팡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뭐 몇 시에 당신의 지각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그게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웃기려고. 이렇게 또, 포즈님이 또 센스가 양해를 맞아요. 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제 지각에 어쨌든 제가 지각 전문가 할게요. 근데 지각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갑자기 그렇죠. 또 제 전문 분야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멋있다, 지각의 이런 거. 유형이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아. 와 논문을 써도 될것 준비해 같아.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생각이 났어. 와 1번 체력 문제. 약간 이제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체력 이슈?
네, 오케이. 체력 이슈, 준비가 아니 근데 막 그거는 느려지고. 좀 반박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논문에는 반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5가지 듣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 다섯 듣고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놔 머리. 이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네. 네, 분량이 있으니까 2번. 네, 2번 게으름. 그냥 게으른 사람인 거야. 근데 아, 이거는 최악이에요. 체력이랑 약간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체력이 부족하면 게을러질 수 있거든. 그래서 게으름.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 약간 내가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5시면은 근데 가는데 50분이 걸려. 그럼 적어도 4시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약간 메타인지가 부족해가지고 이 시간에 대해서 약간 그 비교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리고 약간 키키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결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 내가 완벽하게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 그냥 개념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 통칭이 되네. 그냥 개념이 없는 거. 개념이 없는 거. 체력이 없어도 개념이 없는 거고. 맞는 것 같은데? 게을러도 개념이 없고. 아니, 왜냐면 체력 이거 나 진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체력이 안 좋으면은 빨리 준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빨리 5분 하지. 아니죠.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준비를 진짜 오래 해요. 데이트 나갈 때 진짜 1시간 반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 근데 그게 그 1시간 35분으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과거의 남자친구분들. 아니 네. 근데 윤호님이 다 정리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든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도 준 전문가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문 결말에 이제 네. 개념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끝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또 요 문제로 TF 논쟁이라고 또 생겼대요. 이게 또 뭐예요? 네, 그래서 논쟁. 제이슨이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이게 그 벌세스 그 문제예요. 그 밸런스 게임. 네. A. 사과보단 이유가 합당하면 된다. 오. B. 미안하다고 사과만 제대로 하면 괜찮다. 어느 쪽이 이유야 이유. 이유만 네. 합당하면 상관이 없다. 사과 안 해도 된다.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유가 더 아니요. 이거 아. 밸런스는 사과를 안 하고 이유를 합당하게 되는 애. 그리고 B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만 하는 애. 이유는 얘기를 안 해. 저 이유요 이유. 리즈님은요? 당연히 사과죠. 사과. 네. 그러면 포지님은요? 뭐 저는 지각에 예민하지 않으니까 사과가 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상관이 없다. 뭘로 늦었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늦은 거잖아. 이유가 뭐든. 키키님은요? 저는 이건 대답 불가합니다. 왜 갑자기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왜요? 묵비권을 갑자기 갑자기. 저는 솔직히 사과가 계속 사과만 한다고 해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이것의 배경, 그래서 행동 원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그게 진짜 사과다. 이게 그 전자가 T래요. 이유가 그쵸. 합당하다면 네. 된다 하는 사람들은 T고 사과만 제대로 하면 괜찮다가 F인데 그럼 제이스님은 T 정말 맞으신가요? MBTI T? 네, T 맞아요. 네. 그럼 진짜 사과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 있죠. 근데 둘 중에 굳이 하나 고르라면 굳이 하나 고르자면 근데 저도 굳이 하나 하면 이유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유. 네. 그 T들이 물론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F가 좀 더 감정적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거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포용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합당하면 맞아. 갑자기 마음이 풀려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 들었는데. 이유가 합당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만약에 뭐 늦었어. 뭐뭐 때문에 늦었어. 키키가 이러는 거죠. 나 오늘 머리 한 번 더 찝으려고 늦었어. 너 이해 못해? 그럼 또 바로 꿀밤 때리시나요? 남자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일단 이제 근데 쌍꿀밤으로. 여기 만날 때는 뭐 사실 머리 안 감고 나가기도 하고. 난 오늘 화장을 하고 온 걸 본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무슨 소리예요? 그렇구나. 우리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렇네. 내가 안경 살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유가 너무 들었을 때 터무니 없으면 그때 이제 사과로 틀어야 된다. 아니요, 그때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asking 합니다. asking 해가지고 asking.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다 왔다. 근데 근데 그거 너 저번에 갔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물어본 거였구나.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자주 아파 아니면 자주 사고가 나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확률적으로 계속 사고가 나고 계속 아픈 거는 병원을 가고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넌 나랑 지금 만날 게 아니다. 병원에 그쵸, 가야 한다. 뭐 급하면 가. 이게. 네. 이유가 합당치 않다면. 이게 진짜 TF가 난이네요. 완전 너희네요 진짜. 그럼 이제 사적으로 말고 이제 공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비슷하게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아까 제이스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9시 정시 출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정시 출근이 상관없이 정시 출근하면 안 되고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미리 와 있어야 되냐. 요건 리제님 어떤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게 타인 자기 둘 다? 가치관이면 네, 무조건 둘 다. 공적으로는 자기 가치관.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일이 밀려 있는데 늦게 온다?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짜증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9시가 늦게가 아니야. 정시예요. 정시예요. 정시. 그러니까 그러면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일이 밀려 있어서 나는 일찍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시 출근이잖아 하고 정시 출근을 해버리면은 약간 그럼 난 뭐지? 약간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런 특수 상황 아니면 괜찮다. 그래도 리제님은 그러면 정시 출근하면 안 된다네요. 미리 와 있어야 된다. 젊은 꼰대네요. 젊건이다. 네 맞아요. 저 정권이에요. 포지님은요? 뭐 제 지금 생각은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에 다닐 때는 9시 출근인데 8시 10분까지 전부 다 자리에 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넘으면 제가 점심시간에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8시 20분에 왔는데 갑자기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짜장면 먹는데 갑자기 뭐라 하시는 거예요. 위에 막 대리가 과장님이 너 짜장면이 넘어가냐? 아니 너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고. 8시 20분이 말이 되냐. 8시 20분인데요. 8시 10분까지는 와야지. 가수들 진짜 대단하네요. 짜장면이 되게 잘 체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 사주면서 잘 체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먹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10시까지 출근인데 한 10시 5분까지 해서 그냥 와요. 팀장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10시를 넘기는 사람들이 한 10시 10분까지 막 많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 반 정도는 그런 거 진짜 같아요. 토종 기업이네요. 그러네. 네, 기업은 뭐죠? 근데 이제 기업에서 둘 다 겪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딱 시작해야 되는 뭔가 업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개개인의 또 사정에 맞춰서 컨디션이 좋아야 일이 잘 되니까 뭐 5분 10분 정도는 용인이 가능하지 않나. 늦는 것도 용인이 된다. 5분 10분 정도는 회사인데. 근데 그렇게 치면 저희 회사 사람 다 잘려야 돼요. 오케이. 정권 갑자기 발끈하시네요. 아니 회사잖아요. 어. 회사인데 늦는 것도 오케이다. 제이스님은 어떤 편이세요? 공적으로 회사에서는? 저는 전 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게 일찍 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정시 출근해도 상관없다. 네. 저는 네. 근데 늦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늦지만 않으면 뭐 출근 체크까지 해서 뭐 9시 출근인데 9시까지 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제가 윗사람이 된다고 해서 제가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특히 이제 회사라는 곳에서 엄청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제이스님이 오너예요. 네. 근데 내 직원이 딱 이제 막 1분 맞춰서 오고 정식 출근 딱 해. 지각은 절대 안 해요. 오너일 땐 좀 다르죠. 정권의 기질이 좀. 그러니까 오너일 그러게요. 때는 이게 내 최후의 먹거리 수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진짜 오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 사업이라고 하면은 밤새서 하겠지만 이제 근데 또 제가 오너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엄청 강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요는 안 해요. 네. 이거를 좀 차라리 그러면 뭐 이때 올 것 같으면 사정을 얘기하고 뭐라 그러죠 요새 플렉서블. 네. 탄력 근로제. 탄력 근무제 탄력 그런 근무제. 것도 하면 되고 아니면 늦게 온 만큼 그러니까 딱히 이때부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건 정해두지는 않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정시 출근을 해야 된다 상관없다 판데 저는 한 번은 회사에서 저희 이제 월요일마다 네. 전사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전사 회의를 할 때는 저도 가급적 일찍 가죠. 저희도 9시 근무 시작인데 저는 막 보통 8시 20, 30분쯤까지 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어허.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제 재빨리 갔어요. 근데 8시 5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살았다. 만약에 이번 기차 놓쳤으면 진짜 지각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8시 50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부장이 문 닫으면서 지각한 애들 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오, 그렇게까지.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진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지각도 안 했는데 9시인데 너무했다. 그래서 쫓겨나더니 갑자기 탁 던지면서 A4 용지 빈 거 던지면서 반성문? 반성문 써와 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전사 회의가 오전 내내 하거든요.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개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잤죠. 화장실 갔어.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았다. 반성문은 반성문 썼죠. 근데 진짜 순간 개빡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러게요. 8시 50분에 왔는데. 지각한 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진짜 어디 걸 데 있으면은 사내에 진짜 고발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내부 고발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말 너무 갑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금 그래도 한 1, 2년 전쯤 아닌가요? 한 1년 전이에요. 네. 1년 전. 1년 전이어도 좀 빡쳐요. 빡세죠. 이게 회사의 뭔가 그런 문화를 토대로 갑질을 하는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분위기에서 이 집단에서는 엄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규칙과 좀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숙연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네. 다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물론 저는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제 뭐 더 저랑 직급이 비슷하시잖아요. 네, 더 직급이 높은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그냥 궁금했던 게 물론 이제 부장 이제에서 곧 조금만 더 열심히 하는 이제 뭐 이사 이렇게 좀 이제 임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계시는 차 과장님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그렇게까지? 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점심 시간에 저희 팀 선배들이 야 윤호 한 번도 아니 심지어 오늘도 안 늦은 거고 쟤 한 번도 안 늦었는데 좀 너무하다. 이번에 부장이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다른 한 명이 그냥 뭐 집안에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맞아. 보지. 제가 봤을 때 집안 문제가 큽니다. 그냥 네, 분풀이에요. 그냥 아침에 짜증을 우리한테. 그런 거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거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아요. 그분들은 약간 길들여지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좀 일찍 오고 그러면 좀 더 챙겨주는 게 있습니까? 좀 칭찬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칭찬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를 줄 건가? 그런 어떤 건 보상이- 아니잖아. 네. 그건 없죠. 뭐 쪼꼬바이라도 주던가. 군대에서는 쪼꼬바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군대에서 그 그쵸. 아니에요? 그 보상이- 휴일에 교회 가면 쪼꼬바이 그쵸. 주고 절에 맞아요. 가면은 뭐 카스파드 주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카스파드는 뭐죠? 카스타드. 죄송합니다. 네, 멋쩍네요. 근데 전 첫 회사에는 일찍 오면은 고가가 좋았어요. 일찍 아. 오면 올수록. 좋겠죠. 좋게 보시겠죠. 더 일찍 올수록 막. 그래서 막 새벽 6시, 7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좋은 있었어요. 부서에 배치해주고. 그럼 혹시 제이슨님은 인도나 쿠웨이트나 요런 쪽은 회사 뭐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제가 쿠웨이트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만 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제가 실제로 인턴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인턴 생활을 했었을 때는 공기업인데도 좀 굉장히 널널했어요. 왜냐하면 현지의 또 그 문화라든지 그 현지 사람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물론 이제 본사는 한국에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인도 분들은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종교적으로 좀 뭔가 위배가 되고 이러면 바로 그냥 회사를 또 파업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거는 뭐 섬 넘는 질문이려나? 뭐 만약에 종교적으로 나는 뭐 10시까지 출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회사에서 그거를 좀 사정을 봐주나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때는 무조건 아침에 뭐 어디 뭐 사원을 가서 이런 행사가 있어. 나 이때 못 나와. 아니면 뭐 나는 이제 뭐 종교적으로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회식 때 고기 말고 이런 것도 따로 챙겨줘 하면 그걸 다 챙겨줘야 됩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화성이.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회사에서 양해해줄까요?
포지님 지금 회사에서 양해해 줄까요?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출근 시간이 종교 때문에 내가 뭐 특정 기간에는 출근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러면 뭐 양해해 줄까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조직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채식주의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막 회식할 때 이럴 때 따로 회식해주고 다 양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그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종교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근데 좀 권리도 특정 보장돼야 상황인 되고. 것도 맞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모든 그러니까 13억 인구가 그 자신의 그 어떤 종교적인 거에서 그렇게 세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는 없거든요. 물론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친한 절친 10년이 넘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칠까요? 네. 그러면 제이슨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지금 보니까 그냥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진짜 한 번만 더 늦으면 나 이제 너랑 연 끊는다 이렇게 기회를 줘볼까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아마 여성분들끼리 친구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남자들 아시겠지만 출발했어? 그러면 다 왔어. 그러면 집일 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좀 늦는다면 그래 그럼 나 1시간 PC방 가 있을게. 뭐 딴 거 하고 있을게. 하면서 오히려 좀 좋아하는 맞아요. 약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오히려 진짜 딱 모였을 때 뭔가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 것 같은데 그럼에도 10년 넘게 만났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손절하려고 사연을 보내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정이다. 네, 조금은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심정에서 보내신 것 같고 솔직히 뭐 10년 동안 이렇게 잘 만나 오시고 관계를 유지하셨는데 물론 이제 약속 시간이 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나한테도 그 친구가 말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봤을 때 꼭 이 사람만을 내가 정죄할 수 있냐. 그치 이 사람은 네. 시간 문제일 수 있지만 나는 또 아까처럼 다른 뭐 뭐가 냄새가 있을 수 나거나. 있으니까. 네. 맞아. 또 뭐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쵸. 늦게 오는 늦게 걸 오는 수도 거야. 있어. 아, 최대한 네. 그 냄새를 적게 맡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분이 착한 분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가면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누가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 하지만 서로 좋아하니까 10년 넘게 맞아요. 만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제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저도 10년 친구라면 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간을 좀 더 일찍 말하세요. 3시 만나면 2시에 만나자고 하고 그럼 아직 만난 지 네. 1년이 안 된 친구 관계라면 그러면 손절하죠. 손절. 리제님은 포지를 손절한다. 한 번 더 늦으면 진짜 손절하다. 이미 손절 당한 거 같아요. 어쩌면 이미 당했을 수도.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손절했을 수도 있다. 네, 10년 친구면 그런- 소중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뭐 친구 관계가 이 문제만 있겠습니까?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키키의 최측근 지인 제이슨님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키키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떠셨는지 친구가 왔는데. 되게 걱정하지 않았었지만 걱정하지 않은 바대로 말씀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준 부분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제이슨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왜냐면 다행이네요. 또 키키님이 이런 거를 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 걱정했었거든요. 이렇게 원만한 또 사교 활동을 회사 외적으로 하고 있는지. 근데 또 되게 좋으신 분들의 또 이렇게 과 같이 원만하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줄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기도를 그러게요. 해주셨구나. 뭔가 약간 스윗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저 아빠처럼 챙겨주던 친구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엇나가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네, 유턴을 맨날 하고 가출을 해. 그리고 난 돌아왔어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 함께 또 주말 잊지 못할 추억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못 다 들었던 힙합 동아리에서의 둘만의 비밀 비하인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